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오늘은 좌표계에 대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공간을 기준으로 특정 위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위치가 얼마나 오른쪽인지, 얼마나 위쪽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그 기준과 규칙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좌표계입니다. 즉, 공간 안의 한 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니티에서도 오브젝트의 위치, 방향, 회전 등을 좌표계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좌표계의 뿌리는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은 공간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고대에는 건축, 토지 측량, 천문학의 기하학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라미드 건설은 좌표계 개념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라미드를 정확한 각도, 일정한 경사로 네 면을 동일한 위치에 맞추려면 기준점, 거리, 각도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좌표계는 공간 계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어요. 좌표계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공간의 형태,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좌표계를 알아볼 거예요. 1차 좌표계, 직교 좌표계, 극좌표계, 구면 좌표계.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좌표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1차원 좌표계는 가장 기본적인 좌표계입니다. 이 1차원 좌표계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 단일한 축이 있고 그 위에 원점과 점이 있는데요. 1차원 좌표계는 이런 단일축 위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원점으로부터 특정 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에서는 6이 위치값입니다. 다음은 직교 좌표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 형태가 바로 직교 좌표계인데요.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부르고 이 두 이름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데카르트 좌표계일까요? 데카르트가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찾다가 좌표라는 발상을 하게 됐어요. 파리가 움직이면 x와 y 값이 변화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가로축을 x, 세로축을 y라고 할 때 이 두 축은 서로 직각으로 만납니다. 두 축이 서로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직교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좌표계에서 두 축이 만나는 점을 0,0으로 설정하고 이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면 정점의 위치나 함수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은 3차원 좌표계입니다. 2차원 좌표계에서 차원을 하나 더 늘린 것이 3차원 좌표계인데요. 즉, x와 y축에 z축이 수직으로 추가된 형태인데요. z축 좌표의 변화도 다른 축들과 동일하게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과 비례하게 값이 매겨집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모니터를 중심으로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값이 증가하고 멀어질수록 값이 감소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확장으로 계산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이죠.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은 b편 c의 제곱과 같다는 공식입니다. 이 원리를 3차원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3차원 박스의 대각선, 즉 공간 대각선을 구할 때는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직육면체의 바닥면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해서 바닥면의 대각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각선을 D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구한 바닥 대각선 D와 높이 C를 또 다른 직각삼각형의 두 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을 살펴보면 O에서 B까지 이어진 선이 보이시나요? 이 선은 X축으로 A, Z축으로 B 이동해서 만들어진 2차원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바닥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이제 바닥 대각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간 대각선, 즉 O에서 B'으로 이어진 선을 보겠습니다. B'은 바닥 대각선의 끝점 B에서 Y 방향으로 C만큼 올라간 점입니다. 결국 바닥 대각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높이 C를 두 변으로 하는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O에서 B'까지의 공간 대각선 길이는 바닥 대각선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제곱근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3차원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다음은 극좌표계입니다. 한 점의 위치를 직교좌표 x, y 대신 거리와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원형 영역 내에서 각도 기반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만들 때를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은 구면좌표계입니다. 구면좌표계는 3차원에서의 극좌표계와 비슷한데요. 쉽게 말해서 공 안에서 점 하나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때 점을 찾기 위해서는 3개의 정보가 필요한데요. 반지름, 방위각, 고도각입니다. 먼저 반지름 R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면좌표계에서 쓰이는 2개의 각도가 있습니다. 먼저 방위각 세타입니다. 방위각은 수평으로 얼마나 돌았는지를 표현합니다. 또 고도각 파이가 필요합니다. 위로 얼마나 올려다 봤는지, 아래로 얼마나 내려다 봤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게임 시점으로 정리해 볼까요?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방위각이 변합니다.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고도각이 변합니다. 이러한 구면좌표계는 언제 쓰일까요? 바다를 여행하거나 행성 위에서 싸우는 모든 게임을 만들 때 쓰입니다. 데카르트 좌표계, 즉 직교 좌표계는 축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바로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인데요.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플러스 Z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입니다. 왼손 좌표계에서는 플러스 Z축이 화면 안쪽, 즉 화면 깊숙한 방향을 향하고요. 반대로 오른손 좌표계에서는 플러스 Z축이 화면 바깥쪽, 즉 우리 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을 향합니다.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회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D에서는 회전이 보통 한 점을 기준으로 이뤄지죠. 하지만 3D에서는 X축, Y축, Z축처럼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객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에서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왼손 좌표계에서는 각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반대로 오른손 좌표계에서는 각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정리하면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는 플러스 Z축의 방향이 다르고 회전 방향 역시 서로 반대입니다.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의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의 이유는 뭘까요? 두 좌표계의 플러스 Z축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오른손 좌표계는 플러스 Z가 화면 밖으로 나오고 왼손 좌표계는 플러스 Z가 화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같은 양의 회전을 하더라도 축 방향이 뒤집혀 있으니까 회전 방향도 반대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앞에서 보면 시계 방향이 오른쪽으로 도는데 시계를 뒤에서 보면 그게 반시계처럼 보이죠? Z축을 앞뒤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지만 회전 규칙은 오른손 법칙을 일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랜스폼 내용으로 만나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